혹시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 아시나요? 리그 오브 레전드는요,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래시 로얄, 그리고 포트나이트 다들 한 번쯤 해보셨거나 주변에서 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심지어 게임을 전혀 안 하시는 분도 지하철 광고에서라도 한 번쯤 보셨을 전설적인 명작들이죠. 오늘 소개하려는 회사와 관련 있는 게임들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단순히 게임 회사는 아니에요. 원래 짝퉁 메신저 회사로 시작했지만 게임 퍼블리싱으로 성공을 해서 세계적인 게임 회사들과 컨텐츠 제작 업체, 심지어 뉴스 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까지 아우르는, 우리에게는 이름도 낯설지만 전 세계 상장회사 시가총액 중 7위를 차지하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투자받고 네이버도 카카오도 울고 갈 최고의 투자 실적을 거둔 기업, 지금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의 큰손이 된 텐센트입니다. 텐센트는 1998년에 마와텅이 설립한 중국의 IT 회사입니다. 마와텅은 중국 광동성에서 태어나 선전에서 컴퓨터를 전공했는데 처음에는 삐삐의 통신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을 하다가 텐센트를 창업하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이면 전 세계적인 IT 붐이 일어나던 시절입니다. 이때 전 세계 네티즌들이 사용한 채팅 프로그램인 ICQ가 있었는데 지금은 SNS가 보편화되어서 그닥 신기할 것도 없지만 당시로서는 너무 신기했던 거죠. 내 PC에서 로그인을 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와 밤새도록 채팅을 할 수 있었으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랜덤 채팅 어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한 것들 아니고요. 마치 80년대 해외 펜팔이 엄청 유행했던 것처럼 이때는 밤새서 해외의 낯선 이들과 채팅하는 것이 가슴 설레던 시절이었습니다. 뭔가 트렌디한 게 나오면 중국은 꼭 아주 빠르게 그것과 비슷한 걸 만들어내죠. 텐센트는 ICQ를 모방한 메신저 프로그램 OICQ를 만들어 중국 네티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ICQ에서 상표권 소송을 걸어서 이름을 QQ로 바꾸게 되었어요. 하여튼 QQ는 중국의 국민 메신저가 됩니다. 또 텐센트를 부르는 다른 애칭처럼 사용되기도 하죠. QQ는 가입할 때 본인이 아이디를 직접 정하지 않고 임의의 난수로 아이디를 정해주는데요. 일종의 신분증 번호 같은 거죠. 그래서 QQ의 초기 가입자 아이디는 숫자 8자리, 나중에 뒤로 갈수록 11자리까지 늘어나는데 이거 완전 군번 아니야? 중국 사람들은 명함에 꼭 QQ 번호가 전화번호처럼 들어갔어요. 이게 숫자가 짧을수록 짬밥이 높은 거라 서로 QQ 번호를 교환하면서 번호의 길고 짧음으로 약간의 서열 같은 게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게다가 정식으로 유료 QQ VIP 서비스가 나오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대부분 그 있어 보임 서비스를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중국적인 특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우리는 아이디가 다 영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쓰시던 아이디를 계속 쓰시죠. 저는 처음에 중국 가서 QQ 번호를 외우기가 너무 어려워서 계속 안 쓰고 버티다가 나중엔 QQ를 안 쓰면 생존이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써버렸습니다. 나 원래 이렇게 쉬운 사람 아닌데 봐줬다. 그리고 QQ가 바꿔놓은 중국 국민들의 생활 중 하나가 QB인데 QB의 B는 한자로 화폐할 때 패자입니다. 굳이 번역하자면 Q캐시 정도 되겠네요. 우리로 치면 예전에 싸이월드 알죠? 그 감성의 공간, 누군가에겐 판도라의 상자. 그 시절 우리의 화폐 도토리 같은 개념인 거죠. QQ가 국민 메신저가 되긴 했지만 텐센트 입장에서는 잼민이들이 맨날 채팅이나 하고 있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온라인 지불의 편리성을 위해 선충전 후지불이 가능한 QB를 만들게 됩니다. 웬만한 중국인들은 전부 QQ 메신저 아이디를 갖고 있었기에 텐센트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온라인 게임에는 계정이 따로 필요 없이 QQ 메신저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었고, 그 메신저에 게임 광고를 띄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QQ가 이미 10억 중국 네티즌들의 접근성을 확보했으니 대박이 안 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QB가 나중에는 다양한 제휴사들이 생기면서 마치 우리나라에서 상품권으로 결제하듯 소액 전자화폐로서 기능을 하게 되죠. 이게 2000년대 초반의 일이니까 전자상품권은 우리나라보다 최소 10년 이상 빠른 것 같은데요. 이를 기반으로 텐센트는 2004년에 홍콩 증시에 상장하고 2006년에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로 성장했으며 2009년에는 중국 최대 게임 업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상장, 성장, 라임 지렸다. 텐센트가 중국에서 유통한 대표적인 게임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던전 앤 파이터 같은 경우 한국에서도 성공한 게임이지만 던파는 중국이 먹여 살린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던전 앤 파이터에게 있어 중국 시장의 위상은 특별합니다. 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죠. 메이플스토리2는 우리나라에선 전작과 다르게 접속자 수가 많진 않지만 중국에서는 던파와 비슷한 인기를 가지고 있는 게임이에요. 블레이드 앤 소울은 중국에서 오픈 베타를 시작할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서버를 215대까지 늘렸지만 거의 모든 서버가 대기열이 뜰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 않나? 알토비트는 한국에서 진작에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중국에선 아직도 절찬리에 서비스 중이라고 하네요. 자, 이처럼 텐센트는 한국에서 성공한 게임뿐 아니라 실적이 썩 좋지 못했거나 반응이 전작만 못한 게임들조차도 중국 시장에서 흥행 대박을 터뜨렸을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게임의 수명을 아주 길게 늘려놓았다는 평가입니다. 텐센트가 중국 최대의 게임 업체가 되었지만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텐센트의 실력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여전히 검색의 바이두와 전자상거래 알리바바에 비해서 장기 비전이 떨어진다고 봤고 그저 해외에서 수입한 게임이나 퍼블리싱에서 돈 버는 회사쯤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텐센트는 전 세계 게임 관련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투자하면서 빠른 성장을 하게 되죠. 텐센트는 2009년 라이엇 게임스 지분을 인수해 2011년 자회사로 편입시켰으며 2011년에는 에픽 게임스 지분 40%를 인수하였습니다. 같은 해 텐센트는 카카오에 투자하여 3대
3대 주주가 되었고 2014년에는 넷마블의 3대 주주가 되었으며 2016년에는 핀란드의 게임 회사 슈퍼셀을 약 10조 원에 인수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의 개발사인 크래프톤의 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와서 2020년에 2대 주주로 등극하게 돼요. 이렇게 게임 회사를 시작으로 텐센트는 투자를 확대해가는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텐센트로부터 투자받은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텐센트가 투자 및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내 회사 목록은요.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컨텐트리, W홀딩 컴퍼니, IOK, 초록뱀, 에이스스토리, 한창, 판타지오, 세트지오, 롯데쇼핑, 큐롤딩스, 위쪽 스튜디오, IGQ, 쇼박스, KMH, 아시아경제, 레드로버, SK텔레콤, KT, 스카이라이프, KTH, 지니뮤직, LG플러스, LG엔로비전, 아티캐스트, 머큐리, 예스24, K소프트, 대원미디어, 애니플러스, 덱스터, 사원네트웍스, 펜엔터테인먼트, SMCNC, SM라이프 디자인, 키스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YG엔터테인먼트, YG플러스, JYP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 빅히트, FN센터, 삼성출판사, 커스코리아, 바른손 ENA, BNC미디어, 키다리스튜디오, 미스터블루, 먹기스튜디오, SBS 미디어홀딩스, SBS 콘텐츠 오브 IMBC, 디지털조선, TBC, 웰바이오텍, YTN, 한국경제TV, 아프리카TV, 대성장투, NC소프트, 솔본, 키네마스터, 옥션오공, 소리바다, NHN벅스, 네이버, 카카오, 넷마블. 와, 너무 많아. 나 소름 돋았잖아. 이거 말고 더 있다던데. 이건 여담인데요. QQ가 돈이 안 되던 시절에 텐센트가 투자를 받기 위해 네이버를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네이버가 뭐라고 했을까요? 가 어디 짝퉁 ICQ 주제 하고 거절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당시 네이버가 단 얼마라도 투자를 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아마 후에 입을 좀 찼을 것 같은데 텐센트가 배고프던 시절 네이버를 찾아갔다가 제대로 까인 건데요. 결국 성공하고 돌아와서 네이버, 카카오에 다 투자해버린 거지. 투야호! 그만큼 투자하고 싶으시다는 거지. 한국 회사뿐 아니라 최근에는 미국 IT 기업 지분도 빠르게 인수하고 있는데요. 텐센트는 테슬라를 포함해 미국계 유니콘 기업 중 64개에 투자했으며 이는 알리바바 20개, 바이두 6개와 비교해 압도적인 투자 실적입니다. 텐센트가 겉으로 보기엔 문어발식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결코 묻지마 투자도 아니고 싹쓸이식 투자도 아닙니다. 텐센트는 자신들의 플랫폼 사업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리소스에 투자하고 있으며 크게 보면 컨텐츠와 AI, 핀테크, 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BAT 아시죠? 2000년대 초중반 BAT 중에서 텐센트가 제일 짜치는 업체라고 여겨졌다고 했었죠. 최근 기준 글로벌 시가총액을 한번 비교해보죠. 텐센트 7,279억 달러, 알리바바 7,230억 달러, 바이두 491억 달러. 참고로 네이버는 445억 달러, 카카오는 317억 달러입니다. 텐센트는 2020년 말 기준 전 세계의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7위, 한 해 매출은 4,820억 원, 하나로는 약 82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는데요. 텐센트의 창업자 마오텅의 개인 지분은 2020년 기준 8.9%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중국을 대표하는 IT 기업 BAT를 다 꺾고 엄청난 성장을 거듭한 텐센트의 최대 주주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아프리카의 소프트뱅크라고 평가받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네스퍼스가 텐센트의 최대 주주입니다. 네스퍼스는 원래 남아공의 신문사였는데 1986년 쿠스베커 CEO가 유료 TV 채널 엠넷을 설립하면서 미디어 업체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스퍼스는 텐센트가 무료 메신저 QQ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시기에 우리 돈으로 약 370억 원을 투자하여 절반에 가까운 텐센트 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은 당시 투자금의 4,000배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네스퍼스는 남아공의 미디어 기업에서 세계적인 투자계의 큰 손으로 변신했지만 주로 재무적인 투자만 하고 투자한 회사의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텐센트 역시 네스퍼스 투자 철학의 영향을 받아 인수한 게임사나 지분을 투자한 회사들의 독립적인 경영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료 짝퉁 메신저에서 시작해서 세계 시가총액 7위에 오른 기업, 처음엔 돈 안 되는 사업이라고 구박받았지만 지금은 네이버와 한게임, 카카오와 쿠팡을 잘 섞어 놓은 것 같은 멋진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텐센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